오늘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난 9월처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때는 외환 위기설, 이 반면에 최근처럼 급락할 때는 화폐 개혁설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휴장을 마친 미국 증시 오늘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요즘 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주제를 갖고 예. 찾아와서 시청자분을 다가가려고 노력하는데요. 다소 좀 새로운 주제다 보니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세계 경제라든가 우리 경제를 파악할 때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이렇게 처음 얘기할 때는 어렵지만 예. 그게 현실로 닥칠 때에는 많은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예. 우리가 보면 작년까지 외환 위기, 그다음에 경제 위기, 복합 위기, 뭐 앞으로 위기가 더 닥친다, 본격적인 위기가 더 온다, 증시 붕괴 이런 얘기가 유튜브에서 많이 이렇게 나왔고 예. 많은 사람이 한국경제TV조차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는 오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예, 그렇죠. 우리가 이엔 캐스터랑 홍익커랑 얘기할 때 미국의 그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려했던 시각에 정점을 찍었다. 예.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한 고비가 넘겼다는 얘기죠. 어제도 이제 우리 한 고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서상현 본부장께서도 기업들 실적을 볼 때는 또 중국의 그 리오프닝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세계 경제 문제에서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시청자분도 지금은 뭐 증시가 붕괴된다. 뭐 더 큰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가 잘 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낙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역시 이런 가운데 4분기에 기업들의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하는 어닝 시즌을 맞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S&P 500 기업의 실적이 예상이 4분기에 2.2 내지는 2.3 감소한다 하는데요. 지금 펀더멘털 측면에서 연착륙 가능성 그 분위기를 볼 때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개별 종목에 따라서 골드만삭스 것처럼 IB라든가 M&A 것처럼 악재가 있을 땐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 전체적인 분위기는 주가 흐름을 그렇게 이렇게 그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소지는 아니다. 그래서 많은 그 증시 붕괴론자들이 미국의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면 봐라 이제부터 주가는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 시각인데요. 지금 그런 그 가능성은 적게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예. 최근에 그 달러 약세가 눈에 띄고 있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달러가 약세가 된다 하지만 그 달러 인덱스 가지고 자 지금 98 레벨까지 100을 붕괴될 것이다 하는 측면. 이전에 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100 밑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구체적 수치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으로 98 레벨까지 떨어진다 하는 것이 오늘은 뭐 시장에서 가장 큰 이렇게 주목받는 사항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마 국내 그 원달러 환율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목도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그 요인은 뭐 모건 스탠리에서 머큐리라든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으면 마스라든가 반사적 측면에서 올해는 약달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모건 스탠리가 지금은 인플레 잡기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뭐 1월 말에도 올릴 거라고 보거든요. 0.25% 올릴 거라고 보이는데요. 왜 달러 강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은 기준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입니다. 근데 시장 금리는 보이는 금리거든요. 보이는 금리에서 외화 포지션을 잡는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미국의 그 금리가 기준금리가 4.5% 갔는데요. 시장 금리는 달러를 많이 결정하는 10년물 금리는 오늘 정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3.5 레벨, 3.6 레벨에서 오히려 기준금리보다 10년물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3.5로 지금 기준금리가 4.5인데 3.5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전형적으로 그린스펀 수습꺾기 현상이라는데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강세라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시장금리가 저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금리는 이창용 금통위원들이 이렇게 올립니다는 대출금리는 꽉 금감원에서 잡고 있거든요. 금융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시장금리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유명한 그린스펀 스쿼트 현상이라 하는데요. 페드의 통화정책, 금리정책이 무력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력화되죠? 예.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한번 이것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달러 약세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달러 인덱스 전망이 지금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슈인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급락할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달러 인덱스가 98 레벨까지 구체적 수치가 나옴에 따라서 지금 환율 급락에 따라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기업이라든가 달러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많을 것 어려운 같습니다. 환경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작년에 그 9월 달에 일부 그 교수가 증시 붕괴론, 또 다른 교수가 원달러 환율이 2,000원 간다, 외환 위기설 이런 것이 아마 랑데뷰가 됐었죠. 예.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는 증시 붕괴도 가능성이 적고 외환 위기설도 이게 전형적인 인포메이션 현상이 될 것이다는 측면에서 당시에 1,600원, 2,000원 하던 것이 지금 왜 기업들인가 달러 투자자들이 당혹스러울까 하는 측면에서는 당시에 그 1,448원 했던 것이 어제 1,238원 해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불과 그 3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이 210원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기업들과 달러 투자를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에 대해서 연말에 1,600원, 2,000원 정도 해서 달러 포지션을 롱 포지션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과 달러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선이 눈덩이처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홍익국께서 여쭙겠습니다. 환차선이 눈덩이였을 때는 자 환율이 떨어지는 것에 더 크게 들리겠습니까? 환율이 다시 올라가는데 더 크게 들리겠습니까? 떨어지는 쪽에 더 이제 그렇죠. 가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쪽에서는 더 크게 들리는데 예. 자기 희망사항은 올라가기를 바랄 겁니다. 환차선이 올라가야 환차선이 줄어들 수 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한국경제TV에서 한상준 논설위원과 같은 이런 사람이 환율이 앞으로 더 떨어진다 하면 저 같은 사람은 환차선을 많이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사람이고요. 예. 그다음에 환율이 좀 앞으로 더 올라간다, 다시 한번 반등한다 하면 그 사람의 기에 솔깃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그 2023년이 들어가고 나서 예. 벌써 오늘도 절반이 넘었죠. 근데 대부분 그 대기업들도 포함해서 앞으로 환율에 대해서 올라갈 것이냐, 재반등할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이미 사업 계획 연도가 들어간 지 이렇게 올해 들어서 절반이 1월 들어서 절반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예. 아직까지 사업 계획 환율에 대해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태거든요. 잡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모건 스탠리가 달러 인덱스가 98 레벨까지 떨어진다. 달러 약세가 떨어진다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국내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혼선을 더 빚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달러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 2021년 이후서부터 예. 사실 그 달러 강세 모습이 일부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지난해 그 달러 강세가 9월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갓달러, 킹달러 했던 이런 시각들이 사실 기업과 달러 투자자들한테 혼선을 많이 빚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유튜브 클릭 생각해서 갓달러, 킥달러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많은 이렇게 달러 투자자라든가 기업인들한테 환차선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미국에서 달러 강세시킬 수 있는 요인이 그렇게 크진 않죠. 왜냐하면 미국 경제 성장이 올해 0.5%, 예. 대부분 다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월드뱅크에서 0.5% 이렇게 보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0.5%인데 경제 패권국에 해당되는 사실 그 중국 입장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어제 그 작년에 3% 정도 4% 턱걸이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 한 4%대 되지 않느냐. 베이스 이펙트 생각하더라도 다른 국가, 미국의 국가들이 대부분 다 경제 성장이 좋은 상태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교환비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될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금리적인 측면에서는 작년 말까지 그 금리를 올리다가 올해 3월까지도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죠. 예.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그렇게 우리가 연초까지 금리 인하 얘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특히 달러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는 지금은 한 1월 들어서 중순 정도 지나니까 미국 내에서도 금리 인하설이 하반기는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굉장히 텍스 마니 기법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하거나 예. 금리 인하가 되면 달러 약세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가 사실 달러 인덱스의 98 레벨을 하면서 예. 유로 환율이 지금 유로당 1.07달러 정도 08달러 레벨인데요. 이것이 1.15달러까지 유로화가 강세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예. 이런 측면이 결국 달러 인덱스의 구성 항목의 58%를 유로화가 차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더 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환 당국이 속도 조절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상황이 굉장히 아주 반전됐죠. 예. 작년에 9월 달 환율이 올라가 1,448원, 1,600원, 2,000원 할 때 사실 이때는 어떻게 환율을 내릴 것이냐 하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38원대 하니까 왜 시장은 개입하지 않느냐. 특히 환차 손이 많이 발생했던 기업과 달러 투자는 왜 개입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환율이 더 떨어지면 환차선이 더 눈통이 되니까 체결의 불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제2의 위안지 기술을 저질렀던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 당국에 개입을 좀 해달라 하는 쪽에 강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매력 평가 사례에서 실질 실효 환율 가지고 원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을 때려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1,24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에 걸려 있죠. 예. 그러면 적정 수준보다 떨어지니까 결국 우리 수출이라든가 이런 쪽에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는 수출 증대를 위해서 원달러 환율이 적정 수준보다 더 떨어지는 원화가 공평가되니까 그걸 좀 개입을 통해서 좀 환율을 받쳐야 되지 않느냐 시각 그런 시각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책 당국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왜 개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최근에 국민연금과 국내 통화사업 문제에 대해서 정상화 문제, 그다음에 외화 송금 문제가 내년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5만 달러로 갇혀 있던 것을 자유화시키겠다. 예. 이건 제도 정상화 문제입니다. 이걸 일부 언론에서 환율이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좀 환율을 받치기 위한 개입이다. 개입은 아닙니다. 예. 개입은 간접 개입과 직접 개입이 있는데요. 제도 변경이지 이것은 개입이 아니다. 국내 언론에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왜 외환 당국에서는 지금 환율이 적정 수준보다 더 떨어졌는데 우리 경기에 옛날 같으면 수출이라든가 경기에 부담이 됐는데 왜 방치하고 있을까 하는 측면은 지금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원화가 강세가 된다 하더라도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개 제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거에 일단 대기업의 수출 품목이 되기 때문에 또 중소업체들도 IT라든가 해서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 나가는 상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원화 약세에 대해서 수출 증대 효과가 적고 그다음에 원화가 강세에 대해서 수출 감소 효과가 적다. 우리가 이것을 마샬 런너 컨디션 조건에 우리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입니다. 10대 대국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보면 외부 환경에 질질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대 대국에 맞게끔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되거든요.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강세되는 것이 내수 시장을 키우는 데 도움되고 이것이 대외 환경이 불확실할 때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지금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가 아직도 5%대입니다. 미국식 방식으로 하면 지금 7%,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외환 위기설을 저질렀던 이런 일부 대학 교수들이 자기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왜 적정 수준보다 환율이 떨어졌는데 왜 정책 당국에서 시장 개입을 하지 않느냐. 이거는 자기의 면피용이지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 5%대일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원자재 자급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원화가 절상돼야 수입 물가가 안정되고 그다음에 사실 물가가 안정돼서 국민들의 지금에 당하고 있는 경제 고통 수준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락하고
그다음에 적정 환수보다 떨어질 만큼 원화가 고평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에서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의 제목에도 달려 있었습니다. 화폐 개혁설. 이렇게 이 외환 시장, 외환 당국이 개입하지 않으면서 이게 과연 화폐 개혁을 단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개입을 해야 될 때 예. 개입을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지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여의도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예. 제 방송 제목은 항상 뭐 주식과 관련돼서 맨날 그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시청자분의 문의 사항이라든가 또 이렇게 강의 중에 일부 경제 지식인 맡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항 가지고 방송의 주제를 많이 삼고 있는데요. 예. 근데 그 참여하시는 분 중에 굉장히 경제 지식이 많고 과거의 경제 강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걸 뭐 따지기 어렵겠습니다는 보수파 정부냐 좌파 정부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아무래도 급진적인 그 성향에 있는 정부의 경제 강요를 했던 분이 저한테 그런 문제 얘기했습니다. 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질 때 개입을 해야 되는데 개입을 안 하니까 화폐 개혁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화폐 개혁 문제가 지금 이게 나오는데요. 화폐 개혁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인데 왜 그러냐면 대외적으로 보면 두 가지 측면 예. 화폐 개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측에서는 화폐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홍행껏게 오늘 그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통수권자 중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은 빼고 가장 행복한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행복한 대통령이요. 네네. 여러 가지 그냥 러브콜을 하는 대통령이 예. 누군지 아십니까? 인도 쪽이 그렇죠. 최근에 인도의 좀 모디 유망했던 것 총리가 경제도 좋고 예. IT도 좋고 예. 인구도 많고 중국 제치고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에서 인도 끌어가려고 그리고 예. 미국이라든가 하는데 인도 끌어가려고 그리고 그래서 러브콜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인도의 모디 총리다 해서 뒤쪽에 인도 모디 총리가 오늘 정영 PD께서 자 저렇게 표정이 좀 심각하신 거 보니까 미국 쪽으로 갈 것인가 또 러시아 쪽으로 갈 것인가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게 예. 저 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인도가 이렇게 각광을 받는 데에는 역시 모디가 돌아와서 대대적으로 기득권 있는 사람, 정치권이든 경제 기득권 있는 사력을 이렇게 타협하는 상태에서 그 과정에서 화폐 개혁을 추진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2016년 화폐 개혁 얘기는 가장 급진적인 소지죠. 3주간에 고액권을 바꾸지 않는다. 3절 그러면 고액권 없애버린다. 근데 실질이 단행했거든요. 예. 그래서 건물에서 그 휴지 조각이 된 예, 맞습니다. 저항에서 뿌려서 밑에 사람들은 그 휴지 조각을 줍는 이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화폐 개혁하다 보니까 지금은 인도가 마치 이런 국가에서 러브콜 단 만큼 각광을 받는 겁니다. 뭐든지 변화는 저항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어떤 그 사장님께서 이전의 사장이 잘했다 하더라도 그 사장이 계속해서 잘하면 자, 그 스타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장이 오면 디지털 쪽이라든가 뭔가에서 이렇게 새로운 환경이 되면 이전에 잘했던 익숙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항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힘들다, 뭐다, 일이 많아진다 하는데요. 그런 고통이 없으면 사실 그 혁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모습이 될 것이냐 하는 예.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조직원이 반발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사실상 이렇게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인도의 모디가 그런 기득권의 저항을 갖고 이렇게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자 시진핑도 자기의 이렇게 기득권을 물리는 층에서 화폐 개혁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또 미국도 지금 달러 약세되는 상태에서 금값이 올라가니까 다시 디지털 그 달러가 올해 들어서 들어오니까 화폐 개혁 얘기가 나오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원달러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개입해야 될 것이 개입하지 않다니까 여러 가지 지책이 나오는데요. 과거처럼 디노미네이션 화폐 거리 단위를 예를 들어서 1달러에 4자릿대 환율을 예. 1달러에 2자릿대 하는 디노미네이션 문재인 정부의 이렇게 화폐 개혁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화폐 개혁 문제 얘기 나오는 것은 올해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디지털 원화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어제 문의하셨던 분이 입장에서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5만 원권이 어떻게 되는 거냐? 예. 디지털 원화가 나올 때 이런 각도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그런데요. 지금 이건 요하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이 디지털 원화가 시범 계획까지 다 끝나고는 있습니다는 이게 들어올 때는 좀 상당히 요하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국권은 아니죠. 지금 레귤 텐더 법화인 지금의 예. 5만 원권과 앞으로 들어온 디지털 원화가 내는 화폐 개혁보다도 1대1 리디노메이션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래서 광의 화폐 개혁이지만 원격화 측면에서는 사실 화폐 거래 단위를 이렇게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좁은 의미, 표준 의미의 화폐 개혁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니까 달러 약세 쪽으로 좀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러 투자자들 일부는 2016년 사태가 재현될 것이다. 달러 강세 베팅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사실 그 외환에 이렇게 하는 일본의 무슨 은행의 사람이라든가 예. 한국경제TV에서 나오신 분이고 그다음에 무슨 뭐 프로라는 그런 프로에 작년에 킹 달러 갓달러를 주장했던 사람이 이렇게 환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2분기 들어서 1분기가 끝나면 2분기 들어서 다시 환율이 올라간다 하는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요 대목을 다시 환율이 이제는 이제 환율이 올라갈 것이냐 하는 측면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를 다시 올려서 인플레가 불려서 달러가 강세되기는 좀 힘든 거죠. 예.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오늘 이혜영 캐스랑 홍예커랑 해서 지금 보면 분위기는 어렵다. 그러면 자, 미국의 정치적 문제에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가능성은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4월 달 들어서는 일본은행의 그러니까 구로다 이후에 일본이 아베노미스가 개선될 가능성, 예. 수정될 가능성 그리고 올해 그 3월 이후에는 전인대에서 위안화 평가 절상을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시킬 가능성 하면 예. 4월 들어서는 오히려 환율이 올라갈 보다는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결국 미국 측 요인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6년 대선 당시에 그때 당시에 힐러리가 우선 속에 트럼프가 당선됐죠. 예.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240원에서 1,140원까지 떨어지다가 자 트럼프가 당선되다 보니까 결국에 환율이 1,21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예. 지금의 모습과 아주 전형적으로 비슷한데요. 지금 상을 보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작년에 중간 선거에서 하원의 공화당이 사실 장악했죠. 그렇죠. 메카시가 하원 의장까지 되고 예. 그런 상태에서 내년에 대선이 되다 보니까 자, 이 공화당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하원의 창구를 빌미로 해서 공화당의 색채를 좀 강하게 드라이브 시켜야 되지 않느냐. 트럼프가 지금 상태에서 나올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사실 공화당의 정체성을 좀 트럼프 때 흐트러졌던 부분을 좀 부각시켜야 예. 민주당과 대립구도가 되고 그 민주당의 가장 상징격에 해당되는 전통을 따라가는 바이든 연임이 나온다면 가장 공화당의 색채를 강하게 드라이브 시켜야 정체성을 부각시켜야 사실은 새로운 그 공화당의 정권이 태양성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공화당 전통은 뭐냐 아시겠습니다는 스트롱 달러, 스트롱 아메리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 약세가 98, 그다음에 원달러율이 1,238원 하다 보니까 자, 앞으로 환율이 올라간다. 고당 색채가 정체성을 띠면 스트롱 달러 하면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인데요. 예. 사실 이 대목도 2016년의 상황이 재판될 가능성은 아주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상원은 미국에서 상원은 대외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거고 예. 하원은 국민의 세출의 문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정책 측면에서는 하원이 결정할 수 있는 소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 마지막으로 환율이 다시 올라간다 하는 측면에서 2분기에 공화당의 색채가 강하게 들어갈 것이다. 이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락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아마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조금 자금 들어와서 예. 코스피가 뭐 1월 달에서 재붕괴될 것이다. 4분기가 됐으니까 재붕괴될 것이다 하는 가능성이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런 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지금 하루만 빼고 다 들어왔죠. 그래서 2조 원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피가 어제는 떨어지긴 했지만 이틀 전에는 장중한테 2,400도 재탈환을 했죠. 예. 그래서 올해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환율이 지금 상태에서 저렇게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너이스 방크라든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라든가 오늘 모건 스탠리가 98 레벨까지 이렇게 본다면 예.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면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지금 적정 환율보다 환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저 정도로 떨어진다면 환차익이 기대된다. 환율 들이분다. 그리고 올해 3월서부터는 세계 채권 시장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편입된다. 채권 시장에 유입된다 하는 이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또 한국도 이제 지금의 물가 수준을 볼 때는 올해 1월 달 내지는 한 번 더 금리가 인상하면 이렇게 금리 인하로 빨리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보면 금리 인하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채권 가격이 더 올라와서 세계 채권 지수의 선진국 편입과 함께 이런 쪽에 채권에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마지막 질문까지 다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중요한데 다음에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해서 한국의 주식들을 상당히 미국 주식보다 좋게 추천하는 시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환율이 급등할 때 외환 위기설 우리 시청자분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고 결과적으로 한 차선을 남기게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외환 위기설, 화폐 개혁설 전부 인포데믹이다. 잘못된 정보다. 그냥 시청자분이 정확하시고 시청에 현명하시니까 그렇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전문가에 나온 교수라는 사람이 증시 붕괴, 외환 위기설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면 화폐 마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클릭수를 위해서 극단적인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시청자분이 생각하신 대로 가시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보가 이렇게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런 가능성, 이게 뭐 화폐 개혁설이라든지 외환 위기설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